제가 지난번 영주시 인수위원회 당시 발간한 백서에 대해서 백서의 기본 매뉴얼과 필요사항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실무와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서에 담긴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잘못하면 어쨌든 그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를 공식적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는, 영주시장님 이런 부동산 개발 공약에 관해서 나름대로 제가 검토하고 이런 해설을 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골프장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은 걸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영주시 규모에서 골프장을 3개소나 유치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이걸 유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걸르겠다는 건지 그냥 들어온 대로 보고서에 그 부서의 보고서를 그대로 그냥 써놓은 건지 너무 무성의합니다. 지금 영주시 규모에서는 18홀 정도의 골프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천에도 한맥 골프장이 있잖아요. 한맥 골프장 경영자인 회장님도 저하고는 십몇 년째 같은 모임의 회원이고 서로 잘 압니다. 영주에도 골프장이 하나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의 사업 수익만 가지고는 그렇게 녹아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골프장 하나 있으면 또 단양의 그 대호 골프장처럼 지역에 상당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골프장 자체는 아마도 잘해봐야 매출액 한 100억, 120억 그 정도에서 해낼 겁니다. 최상에 올라가봐야 150억.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영주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는 멍게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지역사회에 골프장을 함으로써 골프장에서 떼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영주에 골프장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관광산업도 좋아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구도심 활성화에도 도움될 수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 이런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어쨌든 지방 경제를 살리는데 골프장이 여러가지 감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골프장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사업자는 누가 선정되더라도 시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돼요. 골프장 자체에서 영주에서 지금 예천에 골프장이 있고 단양에 골프장이 있고 안동에 골프장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 사업자는 늘 그냥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주에 무슨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를 27호를 짓겠다? 또 안정에 18홀 또 무슨 GMI에 18홀 이렇게 그냥 나열해 놓은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개발 금융을 전공했기 때문에 초기에 자본 조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생판 맨땅에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시장님이 이제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토지 매입이 다 끝났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토지 매입이 다 끝나고 그 외 지작물 철거하고 묘지 옮기고 했다 하더라도 인허가 절차, 경상북도지사의 권한 아닙니까? 인허가 절차 밟는데 최하 5년 걸립니다. 5년. 여러 부처를 다녀야 되잖아요. 거기 타임 스케줄은 영주시가 잘 알겠죠. 그리고 자, 착공한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5년 뒤에 이제 땅을 파고 이제 착공한다. 그러면 골프를 치려면, 개장을 하려면 5년 잡아야 됩니다. 가장 빨라야 10년이 돼야
앞으로 한 2040년 가까이 되어야 영주의 골프장이 가동될 수 있어요. 이런 골프장을 이제 토지 매입 단계인 걸로 보이는데, 토지 매입도 아마 뭐 동의서 받고 있을 겁니다. 자금이 조달돼가지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요. 그 영주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취약한 게, 사업자들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오면 검토 능력이 안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죄송한데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계획서, 사실 사업자가 가지고 오는 사업 계획서는 그냥 공상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감정평가 회사에 근무를 할 때 사업성 평가를 제가 한 5년 정도 담당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 계획서를 써서 감정평가 회사에다가 사업성 검토 의뢰를 합니다. 여러분, 감정평가 회사가 부동산 감정만 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국토부에 한 평가 회사는 사업성 검토를 하는 자문업을 합니다. 그 사업 시행자가 가지고 오는 사업 계획서를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 그냥 소설에 가깝습니다. 그 소설에 가까운 거를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지적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영주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도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담당 부서가 최소한의 전문성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백서에 나타나는 걸 보면 골프장을 지금 3개나 이거 유치하겠다는 건지, 그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건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3군데는 사업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적정한 데를 하겠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빠져있는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뭐 세개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이거는 계획서가 아니죠. 영주시에 골프장 3개 유치되면 그 골프장 다 망하죠. 다 망합니다. 지금 저도 이 중 하나의 골프장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드렸어요. 지금 다른 골프장들은 상황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GMI 골프장은 그나마 그 까다로운 최소한 5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데가 지금 GMI입니다.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고, 다만 여기가 자금이 부족해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 토지 매입만 끝나면은 바로 내년이라도 착공계를 낼 수 있는 데가 지금 GMI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나올 게 없어요. 뭐 골프, 뭐 콘도를 짓고 뭘 하고, 영주에 사업성 없습니다. 국가대표들이 하는 트레이닝 센터가 필요하고 있으면 옛날에 횡성 골프대학에 만들던가 수도권에 만들어졌죠. 지금도 그런 데 없습니다. 골프 국가대표 선수가 상주합니까? 시합 있을 때만 임시적으로 몇 명, 한여 명 정도 발굴되는데 무슨 국가대표 상비군, 무슨 축구처럼 막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들이 골프 프로 지망생이어서 중고등학교를 골프 치면서 외국에 나가 있어서 대학만 특기생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미 프로까지 하고 투어 프로를 포기하고 지금은 골프존이라는 회사 아시죠? 골프존에 들어가서, 골프존이 스크린 골프만 하는 게 아니고 골프장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안성 지역에 있는 골프장에 코스 관리 책임자로 아들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앞으로 지방 골프장 거의 3분의 1은 망합니다. 그럼 망하지 않으려면 어떤 데가 맞느냐? 이런 문경시시 같은 데처럼 이런 지방 시민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는 이런 데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으로 놔두면 망하죠. 그래서 영주도 영주시라고 하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같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골프장 사업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영주시가 왜 골프장 하나 정도에는 관여를 해야 되느냐? 그 골프장이 있음으로써 영주의 관광, 제조산업, 그 다음에 농축산물 산업, 여러 가지의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데가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단양이잖아요. 단양은 인구 3만 정도의 상주 인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관광개발공사 통계를 보니까 연간 단양을 다녀가는 관광객이든 아니면 일로 오든 이러한 총수가 700만, 800만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2019년도에인가는 1000만이 넘는 걸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라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영주는 150만이 방문했다는 기록이 한 번 있고 데이터도 없습니다. 영주는. 그런 자료를 잘 보고 이렇게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골프장 때문에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영주시 규모에서 골프장을 3개나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면 추진하는 놈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너무 현실성 없는, 책임 없는 조금 형식적인 문구로 보입니다. 18억 규모 1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 주체와 시가 같이 하거나 단독으로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사업 절차를 밟을 것인가를 시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협조해야 됩니다. 골프장 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뭐냐? 이 제도의 구조와 실질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에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겠다 이랬는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도 국가가 관여해서 만든 펀드이지만 똑같이 부동산 개발 금융, 말하자면 PF 자금입니다. 구조가 완벽하게 짜여져야 됩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2024년도에 출범한 제도입니다. 중앙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지방소멸기금 1000억을 합쳐가지고 총 3000억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해 있습니다. 모자할 때 모 있잖아요. 모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여기에 지자체, 만약에 영주면 영주시죠. 지자체와 민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사입니다. 만약에 시행사가 없으면 SPC, 특수목적법인을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 추가로 결합해서 자아펀드를 여기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같이 정부 중앙재정과 지방소멸기금과 그리고 지자체와 민간자본이 합쳐서 이렇게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 활성화 펀드가 있으면 지역 활성화 펀드가 하나잖아요. 그럼 이 지역 활성화 펀드를 구성하는 것이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영주시,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회사, 이렇게 이 속에 펀드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방식이 지방활성화 투자 펀드입니다. 이거는 개발금융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펀드가 정부 재정이 참여하고 산업은행 재정이 참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참여하는 이러한 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성장금융이 지금 맡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도 지금 지역 활성화 펀드를 투자받고 있는 곳이 3개 사업장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결성했을 때는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허그에 펀드 전용 대출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서 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발굴해서 신청하는 네거티브 방식, 상향식 구조입니다. 탑다운,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보텀업, 상향식
구조다 이런 뜻입니다. 탑다운 방식은 위에서 결정해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구조고, 이 상향식 구조는 결국은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가 구조를 맞춰서 중앙정부에 올려서 맞추는 것을 상향식 구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위에서 눌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밑에서 구조를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동산 개발 금융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구조입니다. 구조. 부동산 개발 금융은 부동산이 개발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자금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개발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담보대출 받으면 되죠. 부동산이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부동산 개발 금융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림만 보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개발 금융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 금융에 참여했던 금융이 어떻게 탈출하느냐, 엑시트 구조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런 걸 모르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뭐 중앙부처 쑤시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지역 활성화 펀드를 받기 위해서는 영주시와 사업 시행자가 일단 구조를 완벽하게 짜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올리면 밑에 구조가 완벽하면 위에는 그냥 가능한 것이죠. 또 지역 활성화 펀드가 사실은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전에부터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이 지방 소멸 시대로 들어가 있고 전국에 지방에다가 좋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업성이 안 나와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지방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재개발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이렇게 지방정부가 컨소시엄을 짜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는 방식. 그래서 활성화 투자펀드가 들어오고, 그러면 활성화 투자펀드는 야, 너들 자금은 언제 빠져나갈 수 있어? 다 이런 엑시트 구조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발금융의 ABC입니다. 근데 개발금융을 별로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조직에서는. 다시 말해서 이 상향식 구조라 하더라도 이 펀드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핵심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사업 검증입니다. 이 펀드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보조금이 아니라 PF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PF 방식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신용이 아니고 사업 자체의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다른 예를 들어서 골프장 지금 없어. 그런데 얼마가 있으면 땅을 사. 그 다음에 인허가 리스크는 있나 없나 판단해. 그럼 인허가 리스크는 해소되는 데가 있어. 그럼 인허가 리스크는 없잖아요. 땅만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땅을 사는데 지방활성화 투자펀드가 들어왔다고 쳐. 그럼 땅을 다 사서 골프장이 완공됐어. 완공되었을 때 가치가 얼마인지 지금 현재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해서 PF 감정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PF 감정평가를 하면 자, 클럽하우스 얼마 짓고 공사를 얼마를 했어 하면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를 하면 지금은 골프장이 없더라도 완성되었을 때 골프장 가치가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주주를 모으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여기 개발에 참여했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동안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돌려주는 구조만 완벽하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민간 PF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니까 금리가 싸겠죠. 금리가 뭐 1% 이런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쓰면 좋죠. 그러한 걸 영주시가 민간 사업자와 같이 해서 도와줘야 프로젝트가 하나라도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영주시장님은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이런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면 결국은 자체 수익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자체 사업을 하지 않고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질 수가 없죠. 외부에서 돈을 벌어 들어와야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잖아요. 영주시가 배릉산업단지에 토지 보상비나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영주시가
연차별로 지금 투자 결정을 하고 있는 것도 저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영주시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그 베링 첨단 산업단지를 분석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이 영주시가 토지 보상비, 공사비 다 대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큰 범위 내에서 이런 거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고 배임 행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골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활성화투자펀드는 지자체 신용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미래 현금 흐름을 보고 민간 자본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을 신청해도 이런 그 SPC 구조에서 실제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펀드가 결성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 지방활성화투자펀드 정책보고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영주시 담당 부서나 또는 지금 민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이러한 정책 보고서 하나라도 제대로 보고 지금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골프장이든 주상복합 건물이든 업종 자체를 사전에 막는 규정은 없지만 실질적인 요건은 민간 자본이 투자할 만한 사업성, 이런 현금 흐름이나 사업성이 있는가, 그리고 SPC 구조로 어떤 리스크 분담이 가능한가, SPC 특수목적 법인이 그 리스크를 얼마나 분담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한국성장금융의 모펀드 승인심사를 통과하는 아주 관문입니다. 여기서 검증의 포인트는 모펀드를 어떻게 승인할 것인지, 승인 여부, 그리고 사업성 검증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하는 통과 여부. 여기 보면 골프장 공급 과잉, 수요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지방의회, 영주시의회 의결이 가능한가, 이 요구도 아주 중요한 절차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